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104조는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딱 포인트만 암기하시면 104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법조문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자,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데 현저하게. 이 얘기는 개념은 자기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답니다. 서로 주고받았는데 뭐라고요? 주고받았는데 현저하게 그 가치가 재산적인 이익을 따져보니까 재산적 이익 가치가 균등한 게 아니라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단순 일방만 급부를 이행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증여 개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권들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상대방 거기에 승낙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아니다.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이 개념도 아십시오. 재산적 이익 주고받는데 재산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 즉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그 얘기는 공정을 잃었다는 얘기는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상대방보다 더 많이 얻었다는 개념입니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재산적. 따라서 자기급부와 반대급부 개념을 볼 때 주고받은 게 재산권 이전은 명확하지만 해석상 재산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겁니다. 그게 심화학습에 나옵니다. 그럼 시험 출제 포인트는 일단 요건부터 이제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고요. 궁박과 경설, 무경험.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대리행위 했을 때 누굴 기준에서 판단하냐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게요. 궁박은 급박한 공궁상태, 그냥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다. 개념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 원인이 지금 재산적 이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원인도 될 수 있겠지만 공궁상태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오랜 구금 생활에 지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던 상태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판례와 관련해서 언급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는데 특정 경험이라는 것이 예컨대 여러분들은 법적인 영역에서는 경험이 부족하죠. 그러한 것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은 아니다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인. 자, 104조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대리인 항상 나누랬죠. 이 법률행위가 지금 대리인 항상 파트는 생각하실 게 뭐냐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거 있는지 아니면 본을 이유하여 그걸 현명주의 나중에 대립할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렇게 나눠서 이게 쟁점이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이 대리와 관련된 얘기지 그의 내용들은 다 이 파트예요. 그럼 대리인 통화도 하던 법률행위 파트의 104조죠. 104조는 여기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법률행위를 단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대리인은 이런 문제다. 나머지 문제는 다 이쪽 영역의 문제다. 그러면 104조의 요건에 보면 궁박,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하는데 과연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궁박과 경솔, 무경험을 나눠서 궁박 상태는 누구를?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 차이점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문상. 맞는 지문인데 틀린 지문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경설, 무겸은 대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경설,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 행위할 때 경험이 없었다. 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대리 개념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한 거고, 궁박은 급박한 뭐라고 했죠? 상태. 어떤 상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했죠. 어떤 상태예요. 행위 개념은요. 행위 이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개념이 아니라 행위가 있기 이전에 상태. 어떤 상태예요. 그럼 누굴 표현하겠죠? 당연히 본인이 하죠.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궁박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누구 아내한테 가족들을 시켰다. 그런 경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궁박한 상태는 어떤 행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이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을 기준하는 게 맞다. 이 개념상 궁박이란 개념과 경솔을 무경한 개념이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요건, 무경험, 경솔, 궁박이라는 어떤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다. 항상 어떤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법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떤 근거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여기에 해당되지 여부는 항상 법률행위 당시다. 이걸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의 궁박, 경솔, 무혐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법은 판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판단 내릴 때 항상 객관적이다. 객관적이고 그래서 그 객관적 표현이 규범적이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를 얘기는 100원짜리 가치에 불과한 재산 객관적으로 100원짜리 가치에 불과한 반지에 대해서 제가 100억짜리다. 그럼 100억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거래 안전에 뒤죽박죽됩니다. 그렇게 주관적 가치를 판단한다. 개념 X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판단한다. 100원짜리 반지를 100억짜리 판단한다. 그러면 불공정하다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폭행의 악의. 요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요건이 궁박, 경솔, 무경험물이래요. 현저하게 공정 이른 법률인데 주관적 요건으로 폭행의 악의.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없으면 백사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요건인데 주관적 요건, 어떤 요건?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제 않다가 작년에 이 지문이 떴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어요. 법조문에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비록 법조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 악의 요건을 갖춰야만이 백사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지, 만약에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고 아니면 무경험, 경솔로 인하여 법률 행위를 했고 그 거래의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폭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경매죠. 경매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런 폭리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사측자치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법원, 공적인 기관인 집행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리행위 악이라는 것을 사실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경매에는 백사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답으로 많이 나왔고 지금은 하나의 지문으로, 예시 지문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경매하는데 폭리의 악이라는 게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감정가를 정해서 객관적으로 정한 다음에
소유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기 뿐이기 때문에. 자, 효과에 관해서 절대적인 무효다.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는 여지는 없죠. 설사 이 폭리행위가 이런 경우죠. 선의 제3자는 폭리행위의 법률행위고 여기에 기초해서 물권행위가 있고 여기에 그 얘기는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물권적 합의 같은 게 있으니까 폭리에 기초해서 물권 변동의 물권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 폭리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104조 위반인 경우는 설사 여기에 기초해서 제3자가 물권 변동의 예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첫째, 3자 보호 규정 없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세트로 하셔야 합니다. 추인 139조 아까 103조 위반에서도 나왔죠? 139조 무효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39조는 확정적 무효와 관련된 거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무효 사유가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추인할 수 없고 설사 무효 사유가 치유가 돼서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교할 게 무권대리 추인, 유동적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유동적 무효는 다릅니다. 그때 추인은 하자를 치유하는 거고요. 이건 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인을 못한다. 추인하더라도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치유가 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소급하여서 효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이렇게 한때 세트로 기억해 주십시오. 또 잘 나오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104조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도 잘 나옵니다. 요 두 지문이 잘 나옵니다. 138조 무슨 얘기냐면 조합과 이 케이스는 알박기를 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당연히 알박기를 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은 거래 시세에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였냐면 이 매매 계약은 104조에 위반되는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그럼 104조 위반이었어요. 그럼 무효예요. 그런데 쟁점 2가 있었어요. 그냥 무효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무효로 끝나게 되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멈춰요. 조합에서는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재건축. 조합은 다시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필요한 땅을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박기라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한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멈추고 아니면 그런 말미암아 다시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최근에 우리가 재작년에 보면서 그 사건도 있죠. 교회 사건. 그런 같이 장희동 사건처럼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된 만큼 손해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104조 위반은 맞는데 당사자가 이 소송 과정에서 서로 조정도 하고 조정을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이런 사건들 때는 판사님이 일도 양당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정실을 모아서 매도 매수 서로 양보해서 적정한 선에서 끝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합리적 계약을 서로가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은 이 계약을 그냥 무효로 끝내버리면 재건축 조합이 큰 경제적 손실이고 그 경제적 손실은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방법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 과정에 1심뿐만 2심까지 했거든요. 적정한 가격을 서로 제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가정적 의사예요. 실제 있는 의사가
이 매도인 매수인이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가격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계약 무효가 되면 이 재건축 조합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판례는 비록 무효지만 이들 사이의 소송 심리 과정을 보니 당사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의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 유효하게 판단합니다. 매매대역이 100억이었으면 60억의 매매계약으로는 체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체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의사 있었던 가정적 의사예요. 그래서 60억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무적으로 또 중요하고 원래 가정적 의사의 판단은 가급적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에서 출제된 것은 딱 이겁니다. 138조. 사실상. 자,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기 편하기 위해서 폭행이 악의가 있었는데 경매에는 그럴 경우가 없겠죠. 자, 심화학습 보겠습니다. 자, 심화학습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104조가 적용될 수 있고 증여처럼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 한편에 이 사람만의 급부말지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반대급부를 할 때 이 반대급부라는 것은 재산적 이익이에요. 재산적 이익이고 이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만이 부당하게만이 104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급부가 뭘 주고받은 게 재산권인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딱 유형적으로 명확하면 좋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과연 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104조는 적용될 수 있다. 좀 104조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34페이지. 자, 상간자에 대하여 간통으로 인한 이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쪽부터 일정한 도를 받기로 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뭐 상간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있겠죠. 그러면 피해자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해요.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 너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자료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자료를 달라.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자료 명목에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다 보면 합의를 해요. 이자료 청구권,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에 합의 조건은 대부분 소송에 의한 이자료 청구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에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해요. 금전적인 대가. 즉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죠. 지급하는 대신에 피해자는 상간자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실제로 주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이자료 청구권을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자료 청구라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급부의 금전적 대가, 실제 주는 돈, 현금과 그 상대가 뭐냐? 이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산적 이익과 관련되다. 재산적 이익이라는 얘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료 청구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급부, 상간자 피해자는 금전적 현금을 준 거고 피해자는 반대급부 뭘 했다? 청구권을 포기했다. 근데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금전적인 손해배상 정권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재산적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급부,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고 따라서 104조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104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자 청구권, 그것은 부당한 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거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고받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뭐 서로 주고의 관계라 이자료 청구권 포기도 반대급부와 포섭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반대로 이자료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 뭐랬냐면 진정치와 뭐 건의기원회,
무슨 어떤 공적 기관에 위원회 막 민원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정 치아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료 청구권 포기와 비슷한 구도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자료 청구 포기 때는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지만 진정 치아는 재산적 이익이 무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4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진정을 취한다. 볼까요? 34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밑줄 쳤죠. 제3자로서 진정한 것을 취하는 대가로 진정 취하요. 아까 이자 청구권 포기고요. 종전에는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이나 그 취하는 국민에서 가지는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성질상 뭐라고요? 성질상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라 청구권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진정이나 진정 취하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4조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가로 열고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그랬어요. 진정 취하 대가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매수성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경우 그 경우 103조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거나 아니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되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103조 위반의 유형 기억나시나요? 5가지 그걸 평가했습니다. 밑줄 그었죠? 밑에서 세 번째 진정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104조는 아니지만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심화학습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적인 학습 잘 파악한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4조는 웬만한 거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문 자체가 인근 영역에서 직역에서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104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